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6.13 지방선거 본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기록까지 공개되고 유세 차량을 동원한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31일부터 가능합니다. 최문순, 정창수 두 도지사 후보가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춘천에서 처음 공약 대결을 펼쳤습니다. 춘천 지역 공약 발표와 함께 레고랜드를 둘러싼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원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밤 11시 10분부터 70분간 춘천 문화방송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절반 이상인 58%가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6.13 지방선거 본선에 막이 올랐습니다. 후보로 등록되면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기록 등이 공개됩니다. 유세 차량을 동원하는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 31일부터 가능합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 등록 첫날, 선관위 직원들이 후보가 낸 서류를 꼼꼼히 살핍니다. 후보들은 서류와 함께 선거 기탁금도 내야 합니다. 기초의원 200만 원, 도의원 300만 원, 시장 군수 후보 1,000만 원입니다.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10% 미만이면 고스란히 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후보 등록을 마치면 후보자들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유권자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 때와 달리 재산 규모와 세금 납부 실적, 본인과 자녀의 병역 사항까지 공개됩니다. 도덕성과 경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후보 등록 마감은 내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공식 선거 운동은 오는 31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사전투표는 6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투표일이 금요일과 토요일이어서 투표율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전국의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신분증만 가지고 있으면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민들의 투표율은 62.2%였고 18개 시군 가운데서는 양구 군민들이 75.8%의 투표율을 기록해 가장 높았습니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별로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해야 지역의 참일꾼을 뽑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최문순 후보와 정창수 후보가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춘천에서 처음으로 공약 대결을 펼쳤습니다. 춘천 지역 공약 발표와 더불어서 레고랜드를 둘러싼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도지사 후보는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춘천 지역 대표 공약은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남북 평화시대, 춘천을 북한으로 가는 교통 요충지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에서 철원, 화천, 양구를 통해 북한으로 가는 주요 도로, 특히 내금강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원산과 평양으로 가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이 길들을 다시 열겠습니다. 이외에도 최첨단 데이터시티 도시, 레고랜드, 제2경춘국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창수 도지사 후보도 후보 등록을 마치자마자 춘천 지역을 돌며 시민들에게 자신을 알렸습니다. 정 후보는 호수로 둘러싸인 지역 특성을 살려 춘천에 내수면 마리나 리조트를 건설해 세계적인 수변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은 전기 보트, 전기 요트가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수면 마리나 리조트를 만들겠다. 그래서 세계적인 수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겠다. 이외에도 제2경춘 고속화도로, ITX 내륙선 철도 건설,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을 주요 추진 과제로 내놨습니다. 또 지난 7년 동안 레고랜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각종 의혹을 도민과 춘천 시민 앞에 밝히고 출마하라고 최문순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전혀 성과도 없이 레고랜드 사업이 완공될 것처럼 154만 강원도민과
춘천 시민을 기만하였습니다. 최문순 후보는 문화재 발굴 문제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지만 지금은 시공사의 확약과 멀린 본사의 투자 약속 등이 있어 2020년 완공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5월 2일에 본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멀린 본사의 투자와 건설 시공사의 책임 준공 계약으로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 강원 도정을 책임질 도지사를 뽑는 선거. 후보 등록과 함께 도내 각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한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내년까지 도내 19개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합니다. 남녀공학 중학교는 올해 시설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남녀공학 중학생은 2만 2천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5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25%포인트 낮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때 폭이 넓어짐으로써 일단 학생들이 근거리 배정을 받을 수 있고 학교 생활이라든지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내 남자와 여자 중학교 45곳 가운데 내년까지 19곳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됩니다. 지역별로는 동해 지역이 5곳으로 가장 많고 속초와 양양이 각각 4곳, 춘천 3곳, 태백과 양구가 각각 2곳 등입니다. 다음 달까지 새로운 학교 이름을 정하고 교과와 교복 등 학교 상징물도 새로 만듭니다. 연말까지 남녀공학에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과 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내년 1, 2월에는 학칙 변경이나 학교의 직인, 교과용 도서 단일화 등에 대해서 교육적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 3월 기준 도내 중학교의 남녀공학 비율은 72.2%로 올해보다 20%포인트가량 높아지고 양성평등 교육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에 접어들면서 고라니와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피해는 갈수록 늘고만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 전 심어놓은 땅콩 모종이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밭에는 고라니 발자국이 가득하고 뿌리채 뽑힌 모종들이 여기저기 나든 겁니다. 밤사이 고라니가 밭에 심은 땅콩과 참외, 수박 모종을 모조리 먹어치웠습니다. 올 들어 벌써 4번째 심은 모종들입니다. 모를 사다가 한 번 심고 안 돼, 또 한 번 심고 안 돼, 3번, 4번을 사다 심으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아주 속이 상해. 이거 모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샀거든요. 고라니를 쫓기 위해 야간용 경광등까지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요즘 새순을 좋아하는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 지난달부터 원주 지역에서 포획한 고라니가 벌써 1,100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수확기에 주로 피해를 주는 멧돼지까지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 밭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주로 오가는 길을 철근으로 막아봤지만 멧돼지의 습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일로 하도 다녀갖고서는 지금 어제 하루 종일 쳐놓고 이걸 다 완련해놨더니 어쩌냐면 또 저기 와서 다 쓸어서 놓고 저 구멍을 다 파놓고 이래서 농사가 질 수가 없어요 지금요. 이래가 감당이 안 됩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피해에 농민들은 그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해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강원도 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보상에 들어간 예산은 44억 5천만 원, 울타리 등 예방시설 지원에는 10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각 시군별로 지급한 포획수당에 피해방지단 지원금까지 더하면 관련 예산은 2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피해는 더욱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야생동물 피해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읍니다. 포획보다는 서식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측면으로 가서 야생동물들을 좀 관리할 수 있게끔 가는 방향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무턱대고 잡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정책이 아닌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대면 면접 방식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2018 통일의식조사 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은 58.3%로 조사됐습니다. 반대는 17.2%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조사에서 41.8%였던 찬성 비율이 16.5%포인트 올랐고 반대는 35.4%에서 대폭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표집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강원도 내 농협과 토마토 재배 농가들이 올해 판매고 450억 원 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토마토 출하에 나섰습니다.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는 16개 농협 843 농가가 참여해 22,007톤의 토마토 출하를 통해 450억 원의 판매고를 올릴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동산면 원창리 일원 주민들의 공동소득원이 될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를 다음 달 착공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 67억 원을 들여 원창 오리 일원 3만 제곱미터에 2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복명리 동춘천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 특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원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밤 11시 10분부터 70분 동안 춘천 MBC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는 민병희, 원병관, 신경호 후보가 출연해 강원도 학력 신장 방안,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강원도와 도내 4년제 9개 대학이 원주 혁신도시 안에 공동 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동 캠퍼스는 혁신도시 발전 계획 중 하나로 현재까지 알려진 계획안에 따르면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5층, 전체 면적 10,000제곱미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